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의 동생 조모 씨의 친병이 결국 꾀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지금까지도 꾀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 꾀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검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은 사실은 10월 8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연기의 사유가 허리를 다쳤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장실질심사는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죠. 그 판사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하고서도 배임 수재는 인정이 되는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거기에다가 건강 문제까지를 들어서 같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건강 문제가 결국 허위였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도 바로 CCTV의 위력이 그대로 발휘됩니다. 9월 8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9월 6일에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에 CCTV가 검찰에 확보가 됐습니다. 6일 오전 9시쯤입니다. 한 상가 건물에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쓴 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시 조국 장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더니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1시간 2층으로 가더니 1시간 20분쯤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2층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니 차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구부려서 거기서 물건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도 본인이 하고서 그 상가 주차장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장면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문제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허리 디스크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만성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급성의 경우에는 정말 허리를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성의 경우에도 허리를 이용해서 구부린다든가 물건을 든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월 8일 영장실심사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그러면 물건을 들고 운전을 직접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CCTV 장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꾀병이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법정에 가서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한, 그 당시엔 CCTV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 진술서, 검찰의 의견 진술서를 보고서도 명재권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건강 문제를 기각사유 중의 하나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건강 문제가 별로 없다 하는 걸 알고서도 영장 기각사유에 그걸 적어 넣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장 기각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배임 수재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러나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배임 수재를 인정했으면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지금 영장판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전달해 준 사람 두 사람이 구속이 됐죠. 이 두 사람한테 해외로 잠시 도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도피 자금까지 주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었는데 근데 증거인멸 어디 갔습니까? 가장 큰 영장 발부 사유가 첫 번째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아닙니까? 도주 우려 외국 나갔다가 들어왔죠? 굉장히 크죠?
또 도주할 가능성 크죠. 증거인멸 이미 교사를 했죠. 사안의 중대성이야 뭐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기각을 했고 거기다가 건강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일반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그 명재권 부장판사를 뭐 고발을 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여하튼 명재권 부장판사가 명백히 꾀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 그리고 꾀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각사유에 건강 문제를 넣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우리가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바로 그런 것을 입증합니다. 또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아니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통해서 뇌경색, 뇌종양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진단서를 발급한 기관이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발급했는지를 알려주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만약 그럴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걸 가려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을 검찰에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급기관이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곳이 정형외과입니다. 뇌종양, 뇌경색, 이건 정형외과 아닙니다. 신경외과나 뭐 신경과나 뭐 이런 데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서 발급받았는데 그거 실제 또 발급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보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 살짝 그 스트로크가 오면 그거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각하면 물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뇌경색의 상태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정보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뇌종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뇌종양과 뇌경색이 심각해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니면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그걸 진단서라고 냈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하면 곧 법이고 상식이다? 그런 판단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 먹힐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여전히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 그게 혹시 먹힐지 모르겠으나 지금 윤석열 검찰은 먹힐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발급하지 않고 정형외과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떼질 않나? 그 발급기관, 발급의사, 뭐 면허번호,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제출한, 그럼 그건 진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아들 인턴 증명서가 허위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직인을 뭐 엉뚱하게 가져다가 찍었다거나 이런 걸 허위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마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진단서를 내고서 자, 내가 아프니까 조사에 특혜를 달라,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상식의 기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동양대 교수를 한다고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을 상식적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뇌종양 진단서를 의사 이름까지도 다 가려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부인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 물론 부인이 문제는 지금 그 진단서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진단서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만은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검찰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검찰이 이런 일에 그냥 속아 넘어가거나 눈 한쪽 딱 감고 봐줄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들의 상식 기준, 그들의 판단 기준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통용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정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과 같이 CCTV도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정과 정의가 발현돼야 할 이런 사회에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생 엊그제 사퇴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이런 사람들을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몇몇 지금 방송 진행자들 이런 사람들의 양식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선후관계, 정직, 공적 이런 가치를 이들은 더 이상 입에 떠올려서는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